아저씨, 우리 엄마가 안 움직여요. 차가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 낡은 옥탑방에서 5살 아이의 울음이 119를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어른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내지른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재벌 회장 취임식의 화려한 조명 아래 있던 한 남자에게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이 이름이 다온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한 아이는 엄마를 지키려 울었고 한 남자는 너무 늦게 아빠가 되었습니다. 과연 아이가 지키려 한 엄마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5해 전 버렸던 가족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입니다. 서울 변두리 산동네의 낡은 옥탑방 창문이 금방이라도 깨질 듯이 덜덜 떨리고 있죠. 방 안에는 희미한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위태로운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5살 다온이가 바닥에 쓰러진 엄마 서윤의 어깨를 흔들며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엄마 일어나, 제발 일어나.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다온이는 더 세게 흔들어 봅니다. 엄마, 다온이 여기 있잖아. 눈 좀 떠봐. 서윤의 몸은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습니다. 다온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낡은 휴대폰을 발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든 다온이는 화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숫자를 누릅니다. 1 그리고 9. 다온이는 전화기에 얼굴을 바짝 대고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바닥에 누워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일어나요. 숨 쉬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차가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수신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야, 울지 말고 잘 들어. 엄마 이름이 뭐니? 다온이는 코를 훌쩍이며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가 안 움직여요. 엄마 가슴을 봐. 오르내리니? 다온이는 서윤의 가슴을 바라보다가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안 움직여요. 엄마 그냥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깨요. 다온이는 전화기를 꼭 쥔 채 서윤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비며 울먹입니다. 엄마 일어나봐. 다온이 여기 있어.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아저씨 불렀어.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빨간 불빛이 옥탑방 마당을 비추자 다온이는 번개처럼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엽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좁은 계단을 뛰어 올라옵니다. 아이야, 비켜줄게. 구급대원이 서윤의 맥박을 짚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환자 의식 없습니다. 맥박이 아주 약해요.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다온이는 구급대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죽어요?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제가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 구급대원은 다온이를 안아 올리며 급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거야. 아저씨들이 꼭 도와줄게. 빗물에 젖은 서윤의 몸이 구급차 안으로 옮겨집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다시 울리며 어두운 밤길을 가릅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 대그룹 본사 사옥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화려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한승우 본부장의 차기 회장 추대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한승우는 단상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립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룹, 제가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다가와 한승우의 귓가에 입을 가져갑니다. 본부장님,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윤 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한승우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여자 얘기를 왜 해? 그 사람은 나랑 끝난 사람이야. 비서실장은 주위를 살피며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그런데 긴급 연락처가 딱 하나였답니다. 본부장님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한승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아이. 한승우는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빠져나옵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를 검은 승용차가 미친 듯이 달립니다. 5년 전 서윤을 냉정하게 내쫓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한승우는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립니다. 비싼 정장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응급실 복도 끝 낡은 담요를 덮은 작은 아이가 의자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한승우가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듭니다. 아저씨. 다온이는 젖은 소매를 꼭 붙잡습니다. 혹시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꼭 온다고. 늦어도 꼭 온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한승우는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너 이름이 뭐야? 다온이요. 엄마는 어디 있어? 다온이는 수술실 문을 가리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기요. 엄마가 안 나와요. 아빠, 나 무서워요. 엄마가 나 두고 가면 어떡해요. 한승우는 다온이를 끌어안습니다. 아이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암이 온몸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암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치료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을 너무 혹사했습니다. 왜 병원에 안 왔습니까? 아이 키우느라 돈 벌다 쓰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술해도 살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한승우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비닐봉지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아이 사진 한 장과 낡은 결혼 반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아직도. 다온이가 다시 묻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안 아픈 거죠? 엄마 금방 나오는 거죠? 한승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이번엔 절대 안 떠날게. 수술실 위 붉은 불이 꺼지지 않은 채 밤은 길어만 갑니다. 폭우 속에서 한 남자의 참회와 한 아이의 기도가 병원 복도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병원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밤을 꼬박 새운 한승우의 눈은 핏발이 서 있고 턱 밑에는 거칠게 수염이 돋아났네요. 한승우가 병원 의자에 앉아 비서실장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넘겨봅니다. 서윤이 지난 5년 동안 전전했던 식당과 공장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한승우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공사장에 식당 주방까지 안 가본 곳이 없잖아. 내가 준 위자료는 다 어디에 쓰고 이렇게 산 거야.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당시 이서윤 씨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몸만 나갔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가방 하나만 들고 그 밤에 쫓겨나셨습니다. 한승우가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운 듯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박 여사가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옵니다. 박 여사가 한승우 앞에 멈춰서서 코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승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오늘 이사회가 있는 날이라는 걸 잊었어? 이런 지저분한 곳에 왜 붙어 있는 거야? 한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인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서윤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다온이도 여기 있어요. 박 여사가 곁에서 겁에 질려 있는 다온이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이름 부르지도 마라. 우리 가문의 핏줄인지 확인도 안 된 애야. 당장 이 서류에 서명해. 아이는 해외로 보낼 거니까 넌 신경 꺼. 박 여사가 가방에서 해외 입양 동의서를 꺼내 한승우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한승우가 그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죠. 한승우가 박 여사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온이는 제 아들이에요. 누구도 이 아이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박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뒷목을 잡으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봐라. 애미한테 어디서 대들어. 당장 저애 끌어내. 이 병원에서 당장 치워버리란 말이야. 경호원들이 다온이에게 다가오자 한승우가 다온이를 등 뒤로 숨기며 안막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승우가 주먹을 꽉 쥐고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오늘부로 나 한승우는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다온이 아빠로 살 거니까. 비서실장, 지금 당장 서윤이 VIP 병실로 옮기고 경호팀 배치해. 비서실장이 신속하게 움직이자 박 여사는 분함에 몸을 떨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한승우는 서윤이 옮겨진 VIP 병실 앞에서 창문 너머를 응시합니다.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숨을 몰아쉬는 서윤의 모습이 너무나 가냘퍼 보였죠. 그때 그룹 법무팀장이 주위를 살피며 서윤의 병실 안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윤의 힘없는 손을 잡아 끌어 미리 준비한 인간 패드에 손가락을 대려 했죠.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한승우가 법무팀장의 손목을 낚아채며 비틀었습니다. 한승우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법무팀장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내 아내 손가락으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박 여사가 시킨 일이냐? 법무팀장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회장님께서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승우가 법무팀장의 멱살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한승우가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며 법무팀장의 얼굴을 보닛에 짓눌렀습니다. 똑바로 말해. 5년 전에 서윤이한테 누명 씌운 것도 어머니 작품이지? 네가 중간에서 다 조작했잖아. 법무팀장이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사실대로 실토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때 회장님 지시로 가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배우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녹음한 한승우가 법무팀장을 바닥에 팽개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면 너랑 우리 어머니 둘 다 끝이야. 당장 그 사진사 찾아내. 오늘 안으로 내 눈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을 줄 알아. 법무팀장이 허겁지겁 도망가자 한승우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승우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내 개인 자산 전부 처분해서 현금 확보해. 어머니가 내 계좌 동결시키기 전에 움직여야 해.
그리고 그룹 이사회 명단 나한테 다시 보내. 한편 병원 로비에서 혼자 아빠를 기다리던 다온이 앞에 박 여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가 다온이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승우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내 엄마가 독한 마음 품고 널 이용해서 우리 집에 복수하려는 거라고. 알겠니? 다온이가 겁에 질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온이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 미워요. 저리 가세요. 박 여사가 다온이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한승우가 달려와 박 여사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한승우가 박 여사를 밀쳐내며 다온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승우가 이빨을 갈며 박 여사에게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내 자식 몸에 손 떼면 저 정말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박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때 서윤의 병실에서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한승우가 다온이를 안고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의료진들이 서윤의 가슴을 압박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의사가 한승우를 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폐혈증 쇼크입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서윤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처집니다. 한승우가 그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서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중환자실 앞에서 한승우를 만난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환자분의 혈액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암 환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승우가 보고서를 낚아채며 의사의 안목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독이라도 들었다는 겁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종의 독성 성분인데 장기간 소량씩 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분이 암세포의 전이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먹인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한승우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에게 저지른 짓이 단순히 내쫓는 것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같은 시각 승우의 사촌 형인 승준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승준이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기사 바로 내보내세요. 재벌가 며느리였던 여자가 애 앞세워서 다시 돈 뜯어내려고 쇼하고 있다고. 제목은 자극적으로 달아주시고요. 휴대폰을 던져버린 한승우가 중환자실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한승우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다 끝낼게.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우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전부 내 손으로 무너뜨릴게. 그러니까 제발 버텨줘. 다온이가 한승우의 옷자락을 잡으며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한승우가 다온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무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덧없는 모래성처럼 느껴졌죠. 한승우는 이제 더 이상 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괴물들과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중환자실 복도에는 한승우의 차가운 분노만 서려 있습니다. 한승우의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그룹 이사들의 전화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묻혀갑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돈도 이제는 그를 막을 수 없다는 듯 한승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서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한승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당일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승우는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죠. 그때 낡은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젊은 여자 선영이 한승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승우 본부장님 되시나요? 한승우가 고개를 들어 선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만 누구신데 이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선영이 가방 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며 한승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돌아가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딸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테이프를 꼭 간직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박 여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다면서 무서워하셨거든요. 한승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에게 소형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음기에서 테이프가 돌아가는 기계음이 들리고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박 여사가 서늘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을 이서윤이 먹는 국이랑 반찬에 매일 조금씩 섞어라. 몸이 조금씩 축나야 저절로 제 발로 걸어나갈 것 아니니. 이건 다 며느리 건강을 위해서 주는 보약이라고 말하고 절대 들키지 마라. 도우미 아주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사모님 얼굴색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시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박 여사가 혀를 차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싶으면 토 달지 말고 손이나 움직여. 녹취가 끝나자 한승우는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한승우가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한승우가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쳐요? 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시름시름 앓고 돌아가셨어요. 본부장님도 피해자라는 생각에 이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부디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을 벌주세요. 한승우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승우가 비서실장을 불러 녹취 파일을 복사하고 검찰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죠. 같은 시각 병원 정문 앞은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한승준이 사주한 가짜 시민 단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네요. 승준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준이 옆에 있던 비서의 어깨를 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기자들 다 깔아놨지? 오늘 한승우가 병원에서 아들을 안고 나오는 그림이 전국에 퍼져야 해. 아주 파렴치한 재벌 3세로 만들어버리란 말이야. 기자들이 병원 로비를 뚫고 중환자실 복도까지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잠들어 있던 다온이를 놀라게 했죠. 다온이가 자다 일어나 눈을 비비며 한승우의 코트 뒤로 숨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다온이의 얼굴 앞에 마이크를 들이대며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애야, 내 엄마가 정말 재벌집 돈 뜯어내려고 너를 여기 데려온 거니?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어? 다온이가 겁에 질려 어깨를 들썩이며 한승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승우가 기자의 마이크를 빼서 바닥에 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비켜. 애 앞에서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 다들 여기서 안 나가면 법대로 처벌하겠어.
그때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인파 사이를 뚫고 다온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괴한 한 명이 다온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애만 데려가면 끝이야. 빨리 움직여. 한승우가 괴한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다온이를 낚아챘습니다. 괴한들과 한승우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죠. 복도는 순식간에 비명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싸움 도중 괴한 한 명이 한승우를 밀쳤고 품에 있던 다온이가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다온이가 머리를 병원벽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죠.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피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한승우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온이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한승우가 다온이를 안아들고 울부짖으며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다온아, 눈 좀 떠봐. 아빠 여기 있어. 선생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기자들은 그 모습마저 특종이라며 사진을 찍어대기 바쁩니다. 다온이가 미동도 없이 한승우의 품에서 늘어지자 한승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한승우가 주변에 있던 기자들을 향해 피 묻은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릴 거라고. 잠시 후 박 여사와 승준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중환자실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승우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 봉투를 한승우의 발밑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꼴 좀 봐라. 내 아들이 이 지경까지 망가지다니 정말 한심하구나. 병원 이사회에서 이서윤의 호흡기를 떼기로 결정했다. 네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 이 애도 치료 못 받게 할 줄 알아. 승준이 옆에서 거들며 한승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승우야, 좋게 말할 때 서명해. 내 주식 지분 전부 나한테 넘기고 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그러면 저 여자는 살려줄게. 다온이도 내가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줄 테니까. 한승우가 핏발선 눈으로 승준과 박 여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한승우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승우가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가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대신 서윤이랑 다온이는 절대 건드리지 마. 한 번만 더 내 소중한 사람들 아프게 하면 그때는 내가 정말 괴물이 될 거야. 서명을 마친 한승우가 서류를 승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승준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박 여사와 함께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죠. 그들은 한승우가 이미 검찰에 증거를 넘겼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복도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한승우는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수술실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수술받으러 들어간 다온이와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서윤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죠. 그때 병원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사관 수십 명이 병원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사가 한승우에게 다가와 경례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본부장님, 보내주신 녹취 파일 확인했습니다. 지금 즉시 박 여사와 한승준을 긴급 체포하고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우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사관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던 박 여사와 승준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사관이 박 여사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금자 씨, 당신을 이서윤 씨 살인 미수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수사관의 얼굴을 핥히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승준 역시 공범으로 지목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이 채워졌죠. 한승우는 멀리서 들려오는 박 여사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병실에서 환호성 섞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승우가 벌떡 일어나 서윤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기적적으로 서윤이 눈을 아주 조금 뜨고 한승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한승우의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승우 씨, 우리 다온이는 괜찮은 거야? 한승우가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승우가 서윤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온이 괜찮아. 지금 잠깐 자고 있어. 우리 서윤이도 이제 안 아파도 돼. 내가 다 해결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하게 해가 뜨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다온이의 수술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한승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승우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다온이가 실린 침대가 수술실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한승우가 숨을 죽이고 의사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병실 안으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네요. 지독하게 길었던 비극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온이가 실린 침대가 멈춰 서자 한승우가 의사의 안막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강 박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이마에 땀을 닦고 한승우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박사가 한승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본부장님, 다온이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장님께 입은 은혜를 이제야 조금 갚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한승우가 강 박사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덕분에 우리 다온이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서윤의 차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강 박사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서윤 씨 검사 결과도 봤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까다롭긴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하던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한승우가 눈을 크게 뜨며 강 박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서윤이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습니다. 제발 서윤이 좀 살려주세요. 강 박사가 차트를 덮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사의 도리죠. 다만 수술이 매우 길고 위험할 겁니다. 보호자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승우가 비서실장을 불러 병원 지하에 외부인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수술실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승우가 비서실장의 어깨를 짚으며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나 승준이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해. 가장 뛰어난 의료 장비를 다 들여놓고 보안도 철저히 강화해. 서윤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이곳에 발을 들여놓아선 안 돼. 다음 날 오전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다온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승우가 다온이의 작은 손을 잡고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죠. 다온이가 아빠의 얼굴을 보더니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아파요. 꿈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아빠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고 했어요. 엄마는 아직 자고 있어요? 한승우가 다온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온아. 엄마도 곧 일어날 거야. 아빠가 엄마 예쁘게 고쳐주려고 박사님 모셔왔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셋이 같이 집에 갈 수 있어. 다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온이가 승우의 옷자락을 꽉 쥐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매일 밤마다 아빠 사진 보면서 울었거든요. 이제 아빠 왔으니까 엄마도 안 울겠죠? 한승우가 다온이를 안아주며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승우가 잠시 다온이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서윤의 짐이 담긴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구석에서 서윤이 5년 동안 써내려간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한승우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에는 서윤이 이혼 후 겪었던 고통과 승우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죠. 서윤이 일기장에 남긴 마지막 글귀가 승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승우 씨, 당신을 원망하며 살기엔 내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다 당신을 사랑한 대가라고 생각할게. 부디 다온이만큼은 당신이 지켜줘. 당신은 내 영원한 영웅이니까. 한승우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한승우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죽어도 너는 살릴 거야. 내 심장을 떼어주는 한이 있어도 너를 다시 웃게 만들 거야.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한편 대그룹 본사에서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우는 병원에서도 쉼없이 움직이며 어머니 박 여사의 자금줄을 차단했죠. 한승우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비자금으로 빼돌린 돈 전부 파악했어. 그 돈들 지금 당장 우리 재단 의료기금으로 돌려. 그리고 승준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동결시켜. 그룹 이사회에 참석한 원로 이사들이 박 여사의 악행에 분노하며 승우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이 회의실에서 박 여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작성했죠. 승우가 원로 이사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검찰에 박 여사의 추가 범죄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박 여사가 감옥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권력은 승우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승주는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박 여사를 배신하고 모든 비리 장부를 승우에게 넘겼습니다. 승준이 승우에게 전화를 걸어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승우야,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랬어. 고모가 다 시킨 일이야. 제발 나만은 용서해줘. 내가 모든 걸 다 말할게. 한승우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승우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너희들이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게 될 거야. 이제 내 인생에 너희 같은 괴물들은 필요 없어. 드디어 서윤의 대수술 날이 밝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서윤이 아주 잠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승우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수술대 옆을 지키고 있었죠. 서윤이 힘겹게 눈을 뜨고 승우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우 씨, 나 무서워.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나 수술 잘 받고 올 테니까 다온이 잘 보고 있어. 한승우가 서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한승우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너 안 보내. 너 살아서 나랑 같이 다온이 키워야 해.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기다릴게. 사랑해, 서윤아.
서윤이 승우의 고백에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등이 켜지자 병원 복도는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 박사가 이끄는 수술팀이 서윤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우는 수술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온이가 옆에서 서윤의 낡은 곰 인형을 안고 승우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네요. 다온이가 승우의 손등을 토닥이며 아빠를 위로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지켜주면 엄마는 금방 나올 거야. 한승우가 다온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0시간이 넘어가자 수술실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와 한승우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급합니다. 같은 혈액형인 본부장님, 피가 필요합니다. 한승우가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간호사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승우가 침대에 누워 자신의 피가 관을 타고 서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승우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의 손을 향해 손을 뻗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피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다 가져가도 좋아. 제발 살아만 줘, 서윤아. 다시 긴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수술실로 들어간 지 1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강 박사가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 박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승우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박사가 한승우의 어깨를 잡으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종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서윤 씨는 살았습니다. 한승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우가 다온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다온아, 엄마 살았대. 엄마가 이제 안 아프대. 우리가 이겼어. 다온이도 승우의 목을 껴안고 아빠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독했던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새 가족 위로 찬란한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한승우는 서윤의 침대가 회복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승리가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중환자실을 벗어나 햇살이 잘 드는 VIP 일반 병실로 자리를 옮겼죠. 창가에는 다온이가 유치원에서 직접 접어온 종이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한승우는 정장 대신 편안한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죽을 끓이고 있네요. 한승우가 냄비를 젓다 말고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서윤을 향해 웃었습니다. 서윤아, 거의 다 됐어. 오늘 죽은 전복을 듬뿍 넣어서 아주 기운이 날 거야. 침대에 기대앉아 다온이의 그림을 보던 서윤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승우 씨, 이제 회사 일 좀 봐요. 매일 여기 붙어 있으면 직원들이 욕하겠어요. 한승우가 국자를 내려놓고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승우가 서윤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어. 나한테는 당신이랑 다온이 옆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야. 지난 5년 동안 못한 남편 노릇,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때 유치원 가방을 맨 다온이가 병실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다온이가 서윤의 품으로 파고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자랑했네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 다 그렸거든요. 서윤이 다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림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다온이가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있는 걸 그렸네. 정말 예쁘다. 다온이가 승우의 목등을 끌어안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안 아픈 거죠? 오늘 우리 셋이 같이 여기서 자면 안 돼요? 한승우가 다온이를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주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소원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아빠랑 엄마 사이에 누워서 코 자자.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승우는 서윤이 탄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며 따뜻한 햇살을 만끽했죠. 다온이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풀밭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만지작거리며 승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승우 씨, 이렇게 셋이 같이 있는 게 꿈만 같아요. 옥탑방에서 혼자 울던 밤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말이에요. 한승우가 휠체어를 멈추고 서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승우가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을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죠. 서윤아, 이 편지에 내 진심을 다 담았어. 지난 세월 당신한테 준 상처,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을게. 나 한 번만 더 믿어줄 수 있어? 서윤이 편지를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다온이 살려줬잖아요. 그거 하나로 이미 다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만 해요. 한승우가 서윤의 앙상한 손가락에 다시 결혼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다온이가 뛰어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 헤어지면 안 돼요. 정원에는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승우는 오랜만에 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느라 가택연금 상태인 박 여사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였죠. 한승준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로 웃으며 한승우를 맞이했습니다. 승우야, 갑자기 이사회는 왜 소집한 거니? 서윤 씨 간호하느라 바쁠 텐데 말이야. 한승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승준을 쏘아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승우가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내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 여사님과 한승준 본부장의 비리를 정식으로 보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장부와 녹취 파일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죠. 원로 이사들이 자료를 확인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승준을 향해 크게 호통을 쳤네요.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자네들이 사람이 맞나? 승준이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했지만 한승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와 승준 형은 오늘부로 모든 경영권에서 배제됩니다. 검찰에서 곧 구속영장이 나올 겁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룹 본부장직을 사임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한승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죠. 한승우가 이사회실을 나오며 승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형,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형이 다온이한테 저지른 짓,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벌 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한승우는 서윤에게 새로 지은 집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따뜻한 느낌의 단독주택이었죠. 한승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다온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마당에 잔디도 깔았어. 당신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작업실도 제일 햇빛 잘 드는 곳에 만들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서윤이 사진 속 마당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온이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우리 다온이 이제 친구들도 초대해서 신나게 놀 수 있겠네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다온이의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윤이 간호사의 손을 잡고 다온이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자랑했죠. 우리 다온이 그림 좀 보세요. 아빠랑 엄마를 이렇게 멋지게 그렸어요. 정말 천재 같지 않나요? 간호사가 다온이의 그림을 보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병원 생활에 지쳐가던 서윤의 얼굴에도 이제 완연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네요. 한승우는 서윤의 손등에 난 거친 흉터와 주사바늘 자국을 하나씩 찾아 입을 맞췄습니다. 서윤아, 이 흉터들 내가 다 지워줄게. 이제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당신은 그냥 웃기만 해. 서윤이 승우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 어린 눈빛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서로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퇴원 전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세 사람은 한 침대에 모여 앉았습니다. 좁은 침대였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에는 더없이 충분한 공간이었죠. 다온이가 아빠와 엄마의 손을 하나씩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용감한 아빠와 예쁜 엄마가 살았어요. 아빠랑 엄마는 나쁜 괴물을 물리치고 다온이를 구해줬답니다. 다온이의 귀여운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승우는 잠든 다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옆에 누운 서윤을 바라봤죠. 수천억의 재산보다 화려한 그룹의 후계자 자리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한승우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승우가 서윤의 귓가에 입바짝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내일부터는 더 많이 행복해지자. 서윤이 승우의 손을 꽉 쥐며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네요. 창밖에는 밝은 달빛이 세 가족의 머리 위를 축복하듯 비추고 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병원 생활이 이제는 기적 같은 행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승우는 내일 아침 다온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새 집으로 향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들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직 세 사람만의 소중한 시간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한승우는 감기는 눈을 붙잡으며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이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한승우와 이서윤 그리고 한다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삿짐 트럭이 마당 넓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승우가 이삿짐 상자를 옮기며 이마에 맺힌 땀바닥을 닦고 이서윤을 향해 환하게 웃었네요. 서윤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세 사람 이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자. 이서윤이 다온이의 손을 꼭 잡고 마당에 핀 꽃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승우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다온이 뛰어노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네. 한다온이 강아지처럼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이 나서 소리쳤죠. 아빠, 여기 진짜 우리 집 맞아요? 이제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죠? 저기 나무 위에 집도 지어주세요. 한승우가 한다온을 번쩍 안아 올려 볼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온이가 원하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무집 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행복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던 그때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나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한승우가 본능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차 안을 살피려 했지만 짙은 선팅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한승우가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서윤아, 다온이 데리고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랑 남은 짐 좀 확인하고 들어갈게.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다온의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잠시 외출하려던 한승우의 차량이 큰 길로 들어섰을 때입니다.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한승우의 차량 측면을 무서운 기세로 들이받았네요.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한승우의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여러 바퀴 구르며 멈춰 섰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매캐한 연기가 올라오는 차 안에서 한승우가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리려 애씁니다. 한승우가 피가 흐르는 머리를 부여잡고 깨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죠.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뒷좌석 문을 박차고 한다온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다온이 울부짖으며 아빠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 저 아저씨들이 저 잡아가요. 아빠. 한승우가 문을 열려 했지만 찌그러진 차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승우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 섞인 목소리로 외쳤네요. 안 돼. 다온아. 이 나쁜 놈들아. 당장 내 아들 놓지 못해. 다온아. 괴한들이 한다온을 대기하던 검은 차에 태우고 번개처럼 사라지자 도로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이서윤이 처참하게 부서진 차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서윤이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뛰어가 한승우의 차 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죠. 승우 씨 정신 좀 차려봐. 우리 다온이 어디 갔어? 한승우가 이서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차 밖으로 기어나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승우가 멀어져가는 차의 번호를 되새기며 이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다온이를 놓쳤어. 승준이가 보낸 놈들이야. 이서윤이 한승우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승우 씨.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 당신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 한승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휴대폰을 찾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네요. 병원 갈 시간 없어. 다온이 잘못되면 나도 죽어. 최 비서한테 연락해서 위치 추적하라고 해. 1시간 뒤 한승우의 휴대폰으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승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한승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한승준이 담배 연기를 내뱉는 소리를 내며 조롱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승우야, 새 집으로 이사하더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 근데 어쩌니 내 아들이 지금 나랑 같이 있네. 한승우가 주먹을 꽉 쥐고 핏대를 세우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한승준, 다온이 몸등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원하는 게 뭐야? 한승준이 라이터를 켜는 소리를 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거? 아주 간단해. 네가 검찰에 넘긴 박 여사님 비리 증거 원본, 그거 가지고 와. 오늘 밤 10시까지 외곽 폐기물 처리장으로 혼자 와야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내 아들 얼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전화가 끊어지자 한승우는 절망감에 벽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이서윤이 한승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네요. 승우 씨, 나도 같이 가. 우리 다온이 혼자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나만 여기 있을 수 없어. 한승우가 이서윤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서윤아. 너무 위험해. 승준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넌 경찰이랑 연락하면서 여기서 기다려. 이서윤이 한승우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갈 거야. 내 아들 일이야. 당신 혼자 보내고 여기서 숨만 쉬고 있을 순 없어. 제발 부탁이야. 한승우는 결국 이서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참옥에 올랐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경보라도 내려진 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한승우가 운전대를 꽉 쥐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온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갈게.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어둠이 짙게 깔린 폐기물 처리장은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철문 소리가 기괴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승우와 이서윤이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건물 2층 난간에서 한승준이 한다온의 목목에 칼을 들이댄 채 나타났네요. 한다온이 울먹이며 아빠와 엄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서윤이 한다온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온아, 엄마 여기 있어. 한승준, 너 미쳤어? 애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칼 치워. 한승준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이서윤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너희들 때문에 우리 고모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 내 인생도 다 망가졌다고. 승우, 너 증거 가져왔어? 한승우가 품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들어 보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 원본이니까 이거 가져가고 다온이 풀어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한승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가방을 아래로 던지라고 손짓했습니다. 던져. 확인하고 나서 생각해보지. 근데 어쩌나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 너희 셋이 여기서 같이 타 죽는 그림이 더 멋질 것 같아서 말이야. 한승준이 발밑에 놓여있던 휘발유통을 걷어차자 액체가 계단을 타고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한승준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꽃을 일으키며 위협했죠. 자, 이제 누가 먼저 죽을지 골라봐. 아니면 다 같이 지옥으로 갈까? 한승우가 이서윤의 안목을 가로막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승우가 한승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한승준, 내 복수 대상은 나잖아. 나만 죽이면 되잖아. 서윤이랑 다온이는 내보내줘. 제발 부탁한다. 한다온이 울면서 아빠를 불렀고 이서윤은 그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건물 안의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죠. 한승우는 한승준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짜 증거 서류를 하나씩 꺼내 불 속으로 던지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 이서윤은 한승우의 눈짓을 알아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다온이가 갇힌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한승준이 라이터를 치켜들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네요. 이제 끝이야. 다 같이 지옥에서 만나자고. 한승우가 몸을 날려 한승준에게 달려들었고 건물 안에는 한다온의 비명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무너져가는 폐기물 처리장 안에서 세 가족의 운명을 건 처절한 사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승우는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새도 없이 한승준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서윤은 다온이의 결박을 풀기 위해 손톱이 뒤집히는 줄도 모르고 밧줄을 잡아당겼죠.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들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누구도 잃지 않겠다는 한승우의 의지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한승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너 같은 괴물한테 내 가족 절대 못 줘. 오늘 여기서 끝을 보자.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건물의 불길은 이미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승우와 이서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건물 내부의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승준이 라이터를 치켜들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승우는 한승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방에서 가짜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한승우가 바닥에 떨어지는 종이들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네가 원하는 원본 서류다. 이거 가지고 당장 여기서 꺼져. 한승준이 바닥에 흩어지는 서류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인 찰나 한승우가 몸을 날려 한승준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두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름이 흥건한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죠. 그 사이 이서윤은 어둠 속을 기어서 한다온이 묶여있는 의자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서윤이 한다온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온아, 엄마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금방 풀어줄게. 한다온이 눈물을 닦으며 이서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윤은 뒤집힌 손톱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억센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승준은 한승우의 팔을 뿌리치며 바닥에 떨어졌던 라이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승준이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늦었어, 한승우. 이제 다 같이 타 죽는 거야. 한승준이 불이 붙은 라이터를 휘발유가 고인 곳으로 던지자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서윤은 불길이 발밑까지 차오른 순간 한다온의 밧줄을 풀어내고 아이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이서윤이 창문 밖을 내다보며 아래에 대기 중이던 경찰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에요. 제발 우리 다온이 좀 받아주세요. 경찰들이 건물 아래에 미리 설치해둔 두툼한 안전 매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뛰어내리세요. 이서윤은 한다온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팍에 묻고 눈을 질질 감으며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 매트 위로 떨어졌고 경찰들이 달려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한승우가 한승준의 멱살을 잡고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한승우가 한승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괴물을 형이라고 불렀던 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싶어. 이제 네가 갈 곳은 지옥뿐이야. 그때 경찰 특공대가 건물 벽을 부수고 진입하여 한승준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승우는 무너져 내리는 천장을 피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고 뒤따라온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세 가족은 서로를 확인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승우가 한다온을 끌어안고 아이의 얼굴을 연신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다온아, 아픈 데 없어?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다온이 한승우의 목등을 꽉 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요. 엄마가 나 구해줬어요. 아빠 피나요. 아빠 아프면 안 돼요.
이서윤이 한승우의 상처를 손수건으로 누르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승우 씨,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살았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한승준과 일당들을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 조사실에는 수갑을 찬 한승준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검사가 한승준의 앞에 박 여사의 사진과 녹취록을 내밀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승준 씨, 박금자 씨가 이번 납치를 지시하고 도주 자금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형량 조절에 참고하겠습니다. 한승준이 실성한 듯 웃으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그 노인네가 다 시킨 거야. 승우랑 그 여자 그리고 그 애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했다고. 같은 시각 서해안의 어느 작은 항구에서는 변장을 한 박 여사가 밀항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수행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독촉했습니다. 배는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승우 그놈이 나를 잡으러 올 거야. 수행원이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박 여사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수사관이 컨테이너 뒤에서 나타나 박 여사를 포위했습니다. 한승우가 수사관들 사이에서 걸어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한승우가 박 여사의 앞에 멈춰서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박 여사가 한승우의 얼굴을 핥히려들며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너를 회장으로 만들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한승우가 박 여사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욕심을 위한 거였겠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이게 제가 아들로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수사관들이 박 여사의 팔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고 앞송차로 끌고 갔습니다. 한승우는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길고 길었던 가문의 굴레를 마음속에서 끊어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한승우는 다온이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다온이의 차트를 확인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온이는 다행히 외상은 크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놀랐을 수 있으니 당분간 곁에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한승우가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아이랑 아내만 보며 살고 싶습니다. 잠시 후 이서윤이 따뜻한 우유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이 한승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창밖을 바라봤죠. 승우 씨, 우리 5년 전에 살던 그 옥탑방 기억나?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나 쫓겨날 때 몰래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셨었거든. 한승우가 이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가슴 아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나한테 연락 한 통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미웠어? 이서윤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운 것보다 무서웠어. 당신 어머니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었거든. 만약 나타나면 당신 앞길 막아버리겠다고 해서 도망친 거야. 한승우가 이서윤을 품에 꽉 안으며 사죄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그런 협박을 받는 줄도 모르고 내 자존심만 챙겼어.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한승우는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한승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있었죠. 한승우가 단상 앞에 서서 허리를 숙여
국민에게 사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출연하여 위기 아동과 미혼모를 돕는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지만 한승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로비에는 이서윤과 다온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승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온이가 아빠에게 달려와 다리를 꽉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제 회사 안 가도 돼요? 그럼 나랑 맨날 놀아주는 거예요? 한승우가 다온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코끝을 비볐습니다. 그럼 우리 다온이가 그만 놀자고 할 때까지 아빠가 같이 있을 거야. 세 사람은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치고 5년 전 이서윤이 살았던 낡은 옥탑방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자 예전 주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 그들을 맞이했죠. 아주머니가 이서윤의 손을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 서윤아, 너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 귀한 분은 누구니? 이서윤이 한승우를 소개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아주머니. 그때 빌려주신 돈이랑 방세 갚으러 왔어요. 한승우가 아주머니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봉투를 한사코 거절했지만 한승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옥탑방 마당에 서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승우는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생 잊지 못할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비극의 장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죠. 세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따뜻한 저녁 햇살 아래 평화롭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한승우는 내일 아침 다온이와 함께 나갈 산책길을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독하게 추웠던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참된 봄이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을수록 더욱 단단해져 결코 깨지지 않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계단을 내려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을 아래서 세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한승우는 아내와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에게 하늘은 찬란한 별빛을 내리며 축복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플 때 불렀던 서로의 이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노래가 되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승우는 서윤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간지리며 사랑한다는 말을 수만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비극이 아닌 찬란한 희복의 역사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양이 지고 달이 뜨는 고요한 밤이 찾아왔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지 않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지켜낸 한 남자의 가슴 벅찬 승전보가 밤 공기를 타고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성공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을 되찾은 한승우의 눈에는 이제 오만이 아닌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가족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내일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지나온 아픔은 밑거름이 되어 이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워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승우는
아내와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위대한 기적이 이들의 인생을 영원히 축복하며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제주도의 한 작은 과수원에는 상큼한 귤꽃 향기가 가득하네요.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한승우와 이서윤은 이곳에서 소박한 언약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서윤은 레이스가 달린 하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머리를 매만집니다. 한승우가 하얀 정장을 입고 이서윤의 뒤로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한승우가 거울 속 이서윤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정말 예쁘다. 다시 내 아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서윤이 한승우의 손등 위에 제 손을 겹치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승우 씨.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고 평생 같이 살아요. 한다온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화관을 든 채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네요. 한다온이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고 흔들며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빨리 나가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승우가 한다온을 번쩍 안아 올려 볼에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 우리 다온이가 주인공이니까 앞장서야지. 오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파티 만들어줄게. 세 사람이 과수원 마당으로 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죠. 푸른 바닷바람이 세 가족의 머리 위를 축복하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상이 시작된 서울의 어느 아침, 한승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승우가 도마 위에서 소시지를 문어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칼질하며 웃었네요. 한승우가 프라이팬을 흔들며 옆에서 졸고 있는 이서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아, 오늘 다온이 유치원에서 소풍 가는 날이잖아. 내가 도시락 예쁘게 쌌으니까 당신은 좀 더 자. 이서윤이 눈등을 비비며 식탁 의자에 앉아 한승우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승우 씨는 이제 정말 살림꾼 다 됐네요. 예전에는 물 한 잔도 떠 마실 줄 모르더니 말이에요. 한승우가 완성된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으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냈죠. 사랑하는 아내랑 아들 먹일 건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다온아, 이제 일어나야지. 잠이 덜 깬 한다온이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와 한승우의 다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한다온이 한승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하품을 크게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도시락에 문어 소시지 많이 넣었어요? 친구들이 내 도시락이 제일 예쁘대요. 한승우가 한다온을 의자에 앉히며 코끝을 살짝 맞댔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기 살려주려고 아빠가 특별히 신경 썼지. 빨리 먹고 유치원 버스 타러 가자. 한승우는 다온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노란 버스를 기다립니다. 다른 엄마들이 한승우를 알아보며 인사를 건네자 한승우도 싹싹하게 고개를 숙였죠. 한승우는 이제 재벌가 후계자가 아닌 동네에서 제일 다정한 아빠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서윤은 새로 마련한 미술치료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서윤이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어루만지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네요. 이서윤이 스케치북을 넘기며 옆에 앉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이 색깔은 참 따뜻하구나. 지훈이 마음이 이제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선생님도 기뻐. 치료실 밖에서 한승우가 커피 2잔을 들고 이서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승우가 수업이 끝나자 방 안으로 들어와 이서윤의 책상 위에 커피를 놓았죠.
우리 선생님, 오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퇴근하고 나랑 데이트 가자. 이서윤이 커피 향을 맡으며 기지개를 켜고 한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승우 씨가 만든 재단 덕분에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잖아요. 한승우가 설립한 다온 재단은 이제 수많은 위기 가정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승우가 이서윤의 손을 잡고 치료실 문을 잠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이랑 다온이한테 받은 사랑,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 것뿐이야. 그게 내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거리를 연인처럼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벽이 둘러싸인 교도소 접견실에는 박 여사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승우는 매달 한 번씩 박 여사를 찾아와 한다온의 성장 사진을 보여주었죠.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 너머의 다온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가 갈라진 목소리로 한승우를 부르며 고개를 숙였네요. 승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어린 것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한승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첩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는 건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다온이가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어요. 박 여사가 수감자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한승우의 눈을 애처롭게 쳐다봤습니다. 서윤이한테도 전해주렴. 죽을 때까지 참회하며 살겠다고. 다온이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구나. 한승우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접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옆방에서는 한승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죠. 한승우는 교도소 정문을 나오며 들이마신 맑은 공기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남자의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한다온의 유치원 재롱잔치가 열리는 강당은 부모들로 가득합니다. 한승우와 이서윤은 맨 앞줄에 앉아 무대 위에 올라온 한다온을 응원하고 있었죠. 한다온이 귀여운 천사 날개를 달고 무대 중앙에서 큰 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다온이 객석에 앉은 부모님을 가리키며 씩씩하게 외쳤네요. 우리 아빠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고요. 우리 엄마는 예쁜 천사예요. 저는 아빠랑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한승우와 이서윤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모습에 박수를 치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죠. 공연이 끝나고 한승우는 꽃다발을 한다온에게 안겨주며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다온아,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아빠의 가장 큰 선물이야. 이서윤이 두 남자의 뺨에 번갈아 입을 맞추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강당 안은 세 가족의 사랑과 환호로 가득 차올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해질녘 세 사람은 예전의 아픈 기억이 서린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서윤은 승우와 헤어졌던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죠. 한승우가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넓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아, 저 파도가 슬픈 기억은 다 씻어갈 거야. 이제 우리 앞에는 밝은 햇살만 있을 거야. 이서윤이 한승우의 품에 얼굴을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비가 와도 춥지 않아요. 당신이라는 든든한 우산이 옆에 있으니까요. 한다온이 모래사장에 아빠, 엄마, 다온이 사랑해라고 커다랗게 글씨를 적었네요. 파도가 밀려와 글씨를 조금씩 지워가자 한다온이 즐거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파도가 내 사랑을 바다 끝까지 배달해 주나 봐요. 정말 신기해요.
한승우가 한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서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저물며 하늘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카메라가 멀리서 해변을 따라 뛰어가는 세 가족의 단란한 뒷모습을 비춥니다. 화면 아래로 가족은 가장 아플 때 부르는 이름이자 가장 큰 힘이 되는 이름이다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한승우와 이서윤, 그리고 한다온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에 섞여 영원히 남을 기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독하게 추웠던 인생의 긴 겨울을 견뎌낸 이들에게 하늘은 찬란한 별빛을 내리며 축복했습니다. 비극은 끝이 났고 이제 세 가족의 인생은 매 순간이 축제이자 기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한승우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복이 바로 곁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세 사람의 위대한 여정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5년의 기다림은 결국 기적 같은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던 한 남자가 아들의 절규 앞에 무너져 내리고 진정한 아빠와 남편으로 거듭이 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홀로 떨고 있던 서윤 씨와 다온이에게 봄을 선물한 것은 화려한 재벌의 배경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와 용기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승우 씨 가족에게 찾아온 것과 같은 따뜻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